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아입니다. 오늘의 시장 보면 금리 급변동과 달러 강세, 그리고 더불어서 전쟁까지 시장이 이른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롤러코스터의 형태는 다음 주도 이어질지 여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시나리오별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쇼미더스탁 시즌2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노란통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 상담도 잠시 뒤에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플러스로 궁금한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 1733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증시 3거래일 만에 후퇴가 됐고요. 가스 관련주, 곡물사료주 그 안에서도 좀 들썩였는데 왜 이렇게 잘 간 건지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기 지표 부진으로 환율이 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원유 수출에 대한 대금 재동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이런 상황 속에 2,45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맞춰졌고요. 코스닥은 1% 깊게 밀리면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연출됐을 때는 저평가 가치주 쪽으로 봐야 되는 걸까? 고배당주들을 좀 봐야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좀 더 관심주로 둬야 될지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또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관련주입니다. 주요 에너지주 중동 사태 천연가스에 대한 급등 소식으로 인해서 흥구석유가 27%대까지 껑충 뛰어오른 움직임 보여줬고요.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GSE까지 오늘 관련주들의 급등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러시아 전쟁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게 되면서 45%대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이런 중동 확대에 대한 고조감 속에서 가스 관련주를 과연 언제까지 좀 보유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보유 관점들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곡물 사료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항구 곡물 저장 시설이 급습받게 되면서 관련주들 앞으로 일단 식량 위기에 대한 고조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에 미래생명자원 20%까지 급등했고요. 고려산업 12%, 한일사료도 8%로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진다면 곡물사료주가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은 섹터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전해 들어보시죠. 시간의 특징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게 되면서 가스전 개발 투자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 휴로컴, 휴로홀딩스, 지엔코,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등 관련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묶일 수 있는 테마군들이 모두 다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규장에서 이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기대되는데요. 특히나 휴로컴과 휴로홀딩스 움직임들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갑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창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남자로 딱 이렇게 룩을 입고 오셨는데 네. 가을하면 참 쓸쓸하다, 쌀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증시도 좀 그런 분위기를 오늘 연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제 가을에 그렇게 증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없었어요. 네. 거의 이제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 거의 이제 7%, 5% 상승하더라도 2%, 3%. 뭐 다른 달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분기랑 놓고 봤을 때 워낙 9월달 시장, 10월달 시장 좀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좀 힘들었다 이렇게 또 한 줄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이슈 기사를 좀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화면으로 좀 보게 되면은 기사가 이런 걸 들고 오셨네요. 인공지능에 대해 증시가 살렸다. ETF에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쪽 출격이 됐다는 건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도체 빠졌을 때 ETF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이걸 들고 오신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번 달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이제 반도체 쪽을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그쵸.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산업에 대한 특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그리고 조선 쪽, 엔터 쪽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많은데요. 근데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 산업에 대한 범용성, 이제 쉽게 말해서 확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엔터 업종들, 자동차 업종들, 뭐 2차 전지 업종들, 뭐 다른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많겠지만은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용성, 이게 사실 이제 AI에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에도 붙일 수가 있고 실제로 자동차에도 또 붙일 수가 있고 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수급 흐름에 맞춰서 또 삼성전자가 또 이슈를 또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이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거래일 동안 오늘 빼고 이 거래일 동안 사실 기술적인 증시 반등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한 중심이 있었던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되었었고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목을 좀 보시면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집중 첫 ETF가 출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투에서 이제 이 ETF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네이밍은요, AI 관련해서 AI 반도체 포커스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밍은 정말 좋습니다. 뭐 AI 반도체 뭐 애매하게 뭐 이렇게 네이밍을 정한 것보다 정말 뭐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하는 AI 키워드 넣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구성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요 종목이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 비중이 25%까지 설정이 돼서 이 빅3 종목이 일단은 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 종목들만 놓고 보게 되면은 17개의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한 소식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양분해서 글로벌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43%를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4%, 45%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은 우리가 좀 잘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외국인에서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이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사실 증시가 오늘도 코스닥이 거의 장중에 2% 가까이 빠졌다가 살짝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먼 상황이고 이런 시장 안에서 수급을 찾자 그리고 실적을 찾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교집합이 이제 반도체 쪽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들 안에서 소부장단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요. 근데 지금 수급적인 논리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HBM 관련주,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들이 괜찮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주식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포지션으로 주식을 다음 주에 바라보게 된다면 HBM 관련주를 한번 선택을 좀 해보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에서 선택하는 업종을 잘 골라야 됩니다. 지금 안에서는 일단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그리고 어제, 엊그제만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를 시장이 선택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것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를 쉬시던가 아니면은 아예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업종을 선택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따라가든지 아니면 조금은 쉼표를 좀 이렇게 하든지 쉼표를 좀 찍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반도체 집중하는 ETF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관련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주도 섹터 그리고 유망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반도체 ETF 얘기하셨으니까 주도주는 반도체. 근데 한미 반도체를 유망주로 들고 오셨어요. 먼저 반도체부터 좀 섹터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뭐 앞서서도 계속 좀 반도체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고 네. 지난주도 강조해드렸었고 오늘도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살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사실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많은 소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파생되는 테마주들, 뭐 정유 테마주들, 그리고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사료 테마주들,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많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 레이스, 사실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투자 상품입니다. 뭐 매수, 매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쉬운 상품인데요. 수익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투자 상품이긴 합니다. 그만큼 주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장기 레이스에서 사실 뿌리를 잃지는 말아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는 업종,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좀 픽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1월 중순이 돼가는 이제 시점 안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고요. 거의 영업이익이 2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에 1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사실 이 감산에 대한 이슈를 계속 체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 레이스가 4분기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실적이 좋은 종목 또는 실적이 개선될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교집합인 반도체 업종 우리가 선택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해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유망주로는 한미 반도체를 들고 오셨는데 워낙 또 잘 갔던 그쵸. 종목이었는데 네, 유망주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사실 이제 유망주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게 되시면은 사실 이제 신고가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거의 이제 5조가 넘는 종목이고요. 근데 유망주라고 하게 되면은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시장 주도하는 종목이 그것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초 2월 달에 에코프로를 말씀드릴 때도 딱 이 상황이었거든요. 밸류 자체가 거의 10조 정도 됐다가 그 이후에는 50조까지 넘어가면서 시장 주도주를 찾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시장이 선택하는 업종, 종목을 선택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사실 한미 반도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주가가 2만 원대 선을 유지를 해주다가 현재는 5만 7천 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선택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으로 또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잘 선택을 해줬거나
네, 그것을 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향 HBM 장비단 안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매년 꾸준하게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봤을 때 그리고 올해 현재 주가로만 보게 되더라도 시장에서 잘 선택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재무적인 상황 한 번 더 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500억 정도를 기록했다가 22년도에 3,200억을 기록했고 그 중간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25%를 기록했다가 34%까지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던 성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 안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 부채 비율도 많이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6월달 2분기 부채 비율을 놓고 보게 되더라도 14%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놓고 보게 되더라도 이 한미반도체 재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문제될 요소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고 자산에 대한 감소 효과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삼성전자, SK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만큼 또 매출이 또 견인이 되겠는가 그것을 놓고 봤을 때도 한미반도체가 유망주로서 그 역할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유망주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여기 대해서 더불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오늘 밤 9시 준비하고 계신데요. 주제가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올해 제일 까다로운 달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다른 달도 있었겠지만은 9월달, 10월달이 제일 좀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요. 그중 안에서도 옥석 테마인 반도체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략적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TV 방송에서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무료 방송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한 번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오셔가지고 전략적인 부분 받으시고 종목에 대한 이해 한 번 더 이해하시면서 10월달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방송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유망주를 하나 아니고 하나 더, 그래서 1+1으로 알 수 있는 기회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런 임박주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홈런을 칠 수 있는 종목, 오늘의 힌트 첫 번째가 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 힌트는요.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을 계속 강조를 또 해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실제로 뭐 제가 HBM을 고대역폭 메모리를 좀 강조를 방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막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화려한 레이저 테크닉이라고 해서 반도체 레이저 시각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성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저 테크닉 그 종목을 알고 싶으신 분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시는 분들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